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도권의 국립대학교 인근에 19개 호실을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경매물건에 하나 나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 은퇴하시고 임대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판단이 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1타경 4565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당항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토지가 83평, 제법 크죠. 건물도 130평 정도 되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최초의 감정가격 5억 9,500만 원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지금 1회 유찰되어 최저가 4억 1,600만 원에 나와 있는 경매 사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일전에 한번 경매로 나왔다가 낙찰이 됐었던 물건인데요. 그 당시에 낙찰가는 6억 1,1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감정평가 받았던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평가돼서 다시 경매 나온 사건이고요. 지금 1회 유찰돼서 4억 초반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건데요.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해당 물건은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한경대학교 인근으로 들어가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 한경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입니다. 요즘에 최근 기사를 한번 봐보면은 이 지방대 같은 경우가 학생 수가 없어갖고 거의 문 닫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는 이 지방대학교 중에서도 특히나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 닫는 학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그 지방대학교 하나 바라보고 그 앞에다가 다가구 원룸 건물을 사놨는데 그 지방대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예 방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처분 못하는 애물단지가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대학교나 대학교 인근에다가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요, 그 학교가 국립인지 사립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 원룸촌입니다. 원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한경대학교 소재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동쪽 일대를 보시면은 성요석병원, 그 다음에 서쪽 인근으로는 경기도 의료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룸 임대 수요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서쪽으로 좀만 더 오게 되면은 안성 제1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물건이라는 건데요. 해당 물건은 앞으로 임대 수요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개발 계획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가장 인접해 있는 개발 계획은 안성 당항지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공공청사가 이전해온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임대 수요도 바라볼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안성 지역의 가장 메머드급 개발 호재라고 하면요. 해당 물건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안성시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안성시청 동쪽 일대가 동신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안성시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개발 계획 중에서 가장 메머드급 개발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개발 계획은 바로 뭐냐면은 이 동신리 일대에다가 5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대에 수많은 일자리가 조성된다라고 하면은 이 안성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동신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두 가지에 대한 호재를 더 품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해당 지도를 스카이뷰로 봤을 때 이 동신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그 인근에 도로가 하나 조성되는 걸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이 도로가 혹시 뭔지 아시겠는 분 계십니까? 이 도로가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입니다. 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개발이 되면서 안성 지역에 4가지 IC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동신산업단지 동쪽 일대에 조성되는 IC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IC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해당 지역이 안성이잖아요. 그래서 안성 맞춤 IC라는 게 새로 개통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신리 일대는 대규모 때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고속도로하고 접근성도 좋아진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건이 나와 있는 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동신리 주변 지역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조사하러 가신 김에 이 동신리 주변 지역 일대의 땅도 한번 같이 보고 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신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안성 지역이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안성 지역에는 철도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안성 지역의 2가지 노선의 철도 계획이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이 안성 지역의 토지 투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안성 자치신문에서 발표한 그 조감도를 보게 되면 그 2가지 노선 보니까 하나는 평택 부발선, 하나는 동탄 청주 간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이 2개가 연결되다가 중간에 끊겨지는 그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로 안성역이 조성된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미 많은 토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조감도를 보고 이 주변 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많이 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구경하러 가신 김에 이 안성 지역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개발될 이 동신리 지역 일대 주변 지역을 한번 같이 답사해 보고 오시면은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래 가치도 좋고 임대 수요도 많은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요건이 참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이 원룸 개수도 굉장히 많은 건물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 원룸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가 구조도를 한번 같이 봐보면은 1층에 원룸이 몇 개냐면은 7개. 2층도 원룸 개수가 몇 개냐면은 7개. 3층도 원룸 개수가 몇 개냐면은 3층은 5개네요. 그러면 총 임대할 수가 있는 원룸 개수가 자그마치 19개가 되는 그런 물건이 지금 4억 개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매력적인 금액에 나와 있는 물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을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그 원룸 개수가 많아 보이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은 아닌지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현황 용도가 불일치하진 않는지 그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만약에 이 물건이 불법 사항이 있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을 떼자마자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해당 물건 떼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용도를 보셔야 된다. 용도를 보니까 1층에 단독주택 7가구, 2층에 단독주택 7가구, 3층에 단독주택 5가구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아까 전에 보셨던 현황과 용도와 일치하네요. 해당 물건은 위법사항이 없는 깔끔한 원룸 건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가구의 원룸을 임대할 수가 있는 물건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물건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건의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19가구가 되는 다가구 원룸인데 그중에서 계량기가 돌아가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18개는 이게 이제 경매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 예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리다 보니까 이제 안에 살고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 계량기가 다 멈춰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구만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난 다음에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시설, 보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는 거죠. 해당 물건을 낙찰받고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임대가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차례 들어가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그 내부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은 보니까 그 싱크대나 샤시에서부터 연식이 많이 느껴지죠. 요즘에는 저 싱크대 저렇게 와인빛깔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와인 빛깔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청록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그 기본 옵션은 전부 다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임대가 나가겠죠. 그런데 그 원룸 개수가 19개다 보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건물의 202호 같은 경우는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많이 생겨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도 반드시 생각을 해서 입찰을 참여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건물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놓으시면은 방 하나당 월세 한 30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괜찮은 물건으로 판단이 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현장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가구 원룸 건물을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대출이 나올 줄 알고 투자를 했다가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미납하게 되는 사건도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다가구 원룸 건물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왜 대출이 안 나오느냐? 담보 가치가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실 때는요. 그 방 하나하나마다의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를 하고 대출해 줍니다. 그건 이제 방공제라고 하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방 하나당 공제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내용 한번 같이 보면은 해당 경매물건이 나와 있는 안성은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 금액은 2천만 원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방 하나하나마다 2천만 원씩 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19개에서 2천만 원씩 공제를 하게 되면은 3억 8천만 원 공제가 되는데 해당 물건은 4억 초반에 나온 물건인데 방 공제가 3억 8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물건은 대출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 최우선 변제금은 조금 있으면 가격이 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서울시나 다른 지역 다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금이 다 500만 원씩 인상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조금 있으면 이 금액들이 다 500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나중에 대출 받으실 때는 방 공제를 2,500만 원씩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 그럼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해서 입찰을 하셔야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물건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신탁 대출이라는 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탁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낙찰 받고 이 부동산 소유권을 갖다가 신탁회사에서 넘겨서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나에 대한 신용도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신탁회사에 대한 신용도로 대출이 나오다 보니 그 신탁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은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그 월세를 갖다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신탁회사한테는 그 신탁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요즘에 그 신탁 대출이 잘 안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는 안 되겠죠.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한번 해보면은 해당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2020년 3월 4일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권리부터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자,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면은 원룸 개수가 많다 보니까 임차인 숫자도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확정일자도 다 빠른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임차인이 문제가 되는데 이 305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임일자 자체는 빠르게 하다 보니까 대학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읽다 보니까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지 못했을 때는 그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은 2천만 원 정도 인수되는 보증금이 생길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되는 비용에서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물론 좋은 물건이나 리모델링 여부를 꼭 한번 체크하셔서 입찰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